안녕하세요. 오늘은 조금 날카로운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고통에도 의미가 있다. 이 말 들어보셨죠? 자기 개발서에도 나오고 영성책에도 나오고 누군가 위로할 때도 자주 하는 말입니다. 이 고통은 당신을 성장시킬 거예요. 이 시련은 의미가 있어요. 나중에 보면 감사하게 될 거예요. 듣기 좋은 말입니다. 희망을 주는 말 같기도 하고요. 그런데 문득 생각했습니다. 정말 그럴까? 모든 고통에 의미가 있을까? 아니면 이건 고통받는 사람에게 또 다른 짐을 지우는 폭력은 아닐까? 오늘은 이 불편한 질문에 대해 함께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고통에 의미를 부여하는 문화. 우리 사회는 고통의 의미를 부여하는 걸 좋아합니다. 특히 자기개발과 영성 분야에서 이 말을 자주 합니다. 고난은 축복이다. 시련은 성장의 기회다. 모든 일에는 이유가 있다. 심지어 종교에서도 고통을 신의 계획이나 업보로 설명합니다. 이런 말들의 공통점은 뭘까요? 고통을 긍정적으로 재해석하려는 시도. 고통 자체는 나쁘지 않고 오히려 필요한 과정이라고 말하는 겁니다. 왜 그럴까요? 첫째, 고통을 견디기 위해서 의미 없는 고통은 견디기 힘듭니다. 하지만 이게 나를 성장시킨다고 믿으면 조금 더 견딜 수 있습니다. 둘째, 세상을 이해하기 위해서 무작위로 일어나는 고통은 불안하게 만듭니다. 모든 일에는 이유가 있다고 믿으면 세상이 덜 무섭습니다. 셋째, 통제감을 얻기 위해서 내가 배울 게 있어서 이 일이 생겼다고 믿으면 내가 뭔가 할 수 있다는 느낌이 듭니다. 이런 이유로 우리는 고통의 의미를 부여합니다. 고통의 의미를 찾는 게 위로가 될 때, 솔직히 말하면 고통의 의미를 찾는 게 때로는 정말 도움이 됩니다. 실제로 심리학에서도 이걸 인정합니다. 빅토르 프랑클의 의미 치료가 대표적이죠. 나치 수용소에서 살아남은 프랑클은 고통 속에서 의미를 찾는 사람이 더 잘 견딘다고 말했습니다. 고통 자체보다 의미 없는 고통이 더 견디기 힘들다. 이건 사실입니다. 같은 고통이라도 의미를 부여하면 조금 더 견딜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점점 운동할 때 느끼는 근육통. 이건 고통이지만 근육이 자라는 과정이라고 생각하면 견딜 수 있습니다. 심지어 기분 좋기까지 합니다. 출산의 고통도 마찬가지입니다. 엄청난 통증이지만 아이를 만나기 위한 과정이라고 생각하면 견딜 수 있습니다. 이런 경우엔 고통에 의미를 부여하는 게 분명히 도움이 됩니다. 하지만 모든 고통이 그럴까? 여기서 문제가 생깁니다. 모든 고통에 의미가 있을까? 니체. 운동 후 근육통이나 출산의 고통은 명확한 목적이 있습니다. 근육을 키우기 위해, 아이를 낳기 위해 스스로 선택한 고통입니다. 하지만 세상의 모든 고통이 그런 건 아닙니다. 예를 들어 봅시다. 점점 어린아이가 학대당하는 고통, 이게 그 아이를 성장시키기 위한 의미 있는 과정일까요? 전쟁으로 가족을 잃은 사람, 이게 그 사람에게 필요한 배움이었을까요? 불치병으로 고통받는 사람, 이게 신의 계획이나 영혼의 성장을 위한 것일까요? 이런 고통에도 억지로 의미를 부여한다면 그건 위로가 아니라 폭력입니다. 고통에 의미가 있다는 말의 폭력성, 누군가 고통받고 있을 때 이건 다 의미가 있어 라고 말하는 건 때로는 그 사람에게 또 다른 짐을 지우는 겁니다. 첫째, 고통을 정당화합니다. 이 고통은 필요한 거야. 이렇게 말하면 고통을 주는 사람이나 상황은 문제가 없는 것처럼 됩니다. 학대하는 부모, 착취하는 회사, 불공정한 사회, 이런 것들이 만드는 고통을 성장의 기회로 포장하면 진짜 문제는 사라집니다. 둘째, 피해자를 고립시킵니다. 이게 다 너한테 필요한 거야. 이렇게 말하면 고통받는 사람은 도움을 요청하기 어려워집니다. 내가 배워야 할 게 있어서 이런 일이 생긴 거라면 내가 참아야 하는 건가? 이렇게 생각하게 됩니다. 셋째, 책임을 전가합니다. 모든 일에는 이유가 있어. 네가 끌어당긴 거야. 이런 말은 고통받는 사람에게 책임을 떠넘깁니다. 마치 그 사람이 뭔가 잘못해서 고통받는 것처럼 만듭니다. 내 경험으로 본 고통의 의미. 저는 몇 년 전부터 하반신이 마비되었습니다. 화장실도 혼자 가기 힘들고 손도 떨려서 타이핑도 아프고 15m 이상 걷기 어렵습니다. 누군가 제게 말합니다. 이 고통은 의미가 있을 거예요. 이걸 통해 성장하실 거예요. 나중에 보면 감사하게 될 거예요. 솔직히 말할게요. 이 말들이 위로가 될 때도 있습니다. 내 고통이 헛되지 않다고 생각하면 조금 견딜 만합니다. 하지만 동시에 이 말들이 폭력처럼 느껴질 때도 있습니다. 특히 화장실 바닥이 미끄러워서
넘어질까봐 무서울 때, 손이 떨려서 음식을 흘릴 때, 혼자 밖에 나가고 싶은데, 15m도 못 걷는 내 몸이 원망스러울 때, 이럴 때 누군가 이게 다 의미가 있어 라고 하면 저는 생각합니다. 무슨 의미? 내가 뭘 배우라고 이렇게 만든 거지? 이 고통이 정말 내 성장을 위한 거라면 너무 잔인한 방법 아닌가요? 고통은 그냥 고통일 수도 있다. 여기서 중요한 깨달음이 있습니다. 고통은 그냥 고통일 수도 있다는 것. 또 의미가 없을 수도 있다는 것. 우주가 계획한 것도 아니고 신이 준 시련도 아니고 영혼의 성장을 위한 것도 아니고 그냥 일어난 일일 수도 있다는 것. 이게 더 솔직한 답일 수 있습니다. 세상은 공정하지 않습니다. 좋은 사람에게도 나쁜 일이 일어나고 나쁜 사람이 잘 살기도 합니다. 아무 이유 없이. 고통이 찾아오기도 합니다. 이걸 인정하는 게 때로는 더 건강합니다. 이 고통은 의미가 없어. 그냥 불운이야. 내 잘못도 아니고 배울 게 있어서도 아니야. 이렇게 생각하면 오히려 편해질 수 있습니다. 억지로 의미를 찾느라 자신을 탓하지 않아도 되니까요. 의미는 찾는 게 아니라 만드는 것. 그렇다면 우리는 고통에 의미를 부여하면 안 될까요? 그건 아닙니다. 중요한 건 순서입니다. 잘못된 순서, 점. 고통에는 원래 의미가 있어. 의미를 찾아야 해. 못 찾으면 내 잘못. 올바른 순서, 점. 고통은 그냥 고통이야. 하지만 내가 의미를 만들 수는 있어. 만들지 않아도 괜찮아. 차이가 보이나요? 전자는 고통에 원래 의미가 있다고 가정합니다. 그래서 의미를 찾아야 하고 못 찾으면 문제가 됩니다. 후자는 고통 자체에는 의미가 없지만 내가 만들 수 있다고 봅니다. 만들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예를 들어 점점 제 하반신 마비 이게 원래 어떤 의미가 있어서 생긴 건 아닙니다. 그냥 일어난 일입니다. 하지만 저는 이 경험을 통해 철학적 사유를 깊게 할 수 있었고 AI와의 대화를 통해 새로운 관점을 얻을 수 있었습니다. 이건 제가 만든 의미입니다. 원래 있던 게 아니라 제가 만든 거죠. 그리고 만들지 않았어도 괜찮았을 겁니다. 의미를 만들지 못한다고 제가 잘못한 건 아니니까요. 고통받는 사람에게 해야 할 말. 그렇다면 우리는 고통받는 사람에게 뭐라고 말해야 할까요? 이 고통은 의미가 있어라고 말하면 안 될까요? 상황에 따라 다릅니다. 만약 그 사람이 스스로 의미를 찾으려 한다면 점. 그래, 이 경험을 통해 네가 배운 게 있을 거야.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 사람이 아직 고통에 압도되어 있다면 이게 다 의미가 있어 라고 말하지 마세요. 대신 이렇게 말하세요. 이건 정말 힘든 일이야. 네 잘못이 아니야. 이런 일이 일어나선 안 됐어. 네? 고통을 인정해 주는 것, 정당화하지 않는 것. 이게 진짜 위로입니다. 의미를 강요하는 사회, 우리 사회는 고통의 의미를 찾으라고 강요합니다. 이 시련을 극복하면 성장할 거야. 모든 일에는 이유가 있어. 이런 말들로 고통받는 사람을 압박합니다. 마치 의미를 못 찾으면 실패한 것처럼 만듭니다. 이게 문제입니다. 고통의 의미를 찾는 건 의무가 아닙니다. 선택입니다. 찾을 수도 있고 안 찾을 수도 있습니다. 찾지 못해도 괜찮습니다. 고통은 그냥 고통입니다. 의미를 부여하지 않아도 충분히 견딜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고통을 다룰까? 의미를 찾지 않고도 고통을 다루는 방법이 있습니다. 첫째, 고통을 인정하기. 이건 힘들어. 이건 불공평해. 이건 일어나선 안 됐어. 솔직하게 인정하세요. 둘째, 도움 요청하기. 내가 배워야 할 게 있어서 이런 일이 생긴 거니까 혼자 견뎌야지 이렇게 생각하지 마세요. 도움을 요청하세요. 고통은 혼자 견뎌야 할 숙제가 아닙니다. 셋째, 분노해도 괜찮습니다. 왜 나만 이런 일이? 너무 불공평해. 화내도 됩니다. 고통을 감사히 받아들일 필요 없습니다. 넷째, 의미는 나중에. 이 점. 지금 당장 의미를 찾으려 하지 마세요. 일단 고통을 견디세요. 의미는 나중에. 천천히 만들 수 있습니다. 아니면 안 만들어도 됩니다. 위로와 폭력의 경계. 고통에도 의미가 있다. 이 말이 위로가 될지 폭력이 될지는 누가 언제 어떻게 하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본인이 스스로에게 하는 말이면 점점 위로가 될 수 있습니다. 다른 사람이 고통받는 이에게 하는 말이면 폭력이 될 수 있습니다. 고통이 어느 정도 지나간 후라면 점 위로가 될 수 있습니다. 고통이 한창일 때라면 점 폭력이 될 수 있습니다. 겸손하게 제안하는 거라면 점 위로가 될 수 있습니다. 단정적으로 말하는 거라면 폭력이 될 수 있습니다. 결국 중요한 건 맥락입니다. 내가 내린 결론. 저는 오랫동안 이 질문과 씨름했습니다. 제 고통에 의미가 있을까? 이 마비가 제 성장을 위한 걸까?
결론은 이렇습니다. 원래 의미는 없었다. 그냥 일어난 일이다. 불운이고 불공평하고 일어나선 안 될 일이었다. 하지만 내가 의미를 만들 수는 있다. 이 경험을 통해 더 깊이 생각하게 되었고 다른 사람의 고통을 더 이해하게 되었고 AI와의 대화로 새로운 세계를 열었다. 이건 내가 만든 의미다. 그리고 만들지 않아도 괜찮았을 것이다. 의미를 못 찾는다. 내가 부족한 건 아니다. 고통은 그냥 고통일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니까 훨씬 편해졌습니다. 의미를 찾아야 한다는 압박에서 벗어났으니까요. 마무리하며 고통에도 의미가 있다. 이 말은 위로일 수도 폭력일 수도 있습니다. 위로가 되려면 2점. 본인이 스스로 찾는 것, 강요하지 않는 것, 시간이 지난 후의 것, 선택사항인 것, 이래야 합니다. 폭력이 되지 않으려면 고통을 정당화하지 말 것, 피해자를 고립시키지 말 것, 책임을 전가하지 말 것, 의미 찾기를 강요하지 말 것, 이래야 합니다. 고통받는 사람에게 가장 필요한 건 의미 찾기가 아니라 고통의 인정입니다. 이건 힘든 일이야. 네, 잘못이 아니야. 이런 일이 일어나선 안 됐어. 이게 진짜 위로입니다. 의미는 나중에 천천히 본인이 원할 때 만들면 됩니다. 아니면 안 만들어도 됩니다. 고통은 그냥 고통일 수 있으니까요. 그럼 다음에 뵐 때까지 스스로에게 너그러우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